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킬러문항 집중 탐구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성,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 주제가 행렬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일 시험에 나오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존재성 판단에 관한 교과 개념의 기본 입장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행렬 A가 있다 이거지. 근데 dt를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게 바로 우리 교과상엔 AD-BC란다. AD-B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0이면 역행렬은 없다. 그 다음 0이 아니면 역행렬은 존재한다. 이렇게 이 사실이 지금의 역행렬 존재성 판단에 관한 교과 개념이란 얘기지. 조금 유식하게 말이지. 디터미넌트라고 씁니다. DET. 그러니까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쓰거나 또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 조금 교과 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행렬의 기니디, 고난도 문제 그리고 또 수리 논술의 연계성까지 생각한다면요. 요 이론을 알고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질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질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성질을 제가 쭉 설명드리고 이 성질이 적용이 된 기출문제를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자, 행렬 A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디터미넌트 A는 AD-BC라고 하고 자, 선생님처럼 말로 자꾸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디터미넌트 행렬 B라는 것은 자, 요 행렬에서 PS 이거 마이너스 Q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지.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잘 봐. 요 디터미넌트라는 것 자체는 행렬이 아니라 숫자죠. 수가 됩니다. 행렬 AB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 곱하기 B의 행렬식과 같단다. 근데 이게 왜 쓰이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자, 여기를 딱 보자 이거지. 여기에서 이 문제. AB가 0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AB라는 행렬과 각각의 행렬 A와 B의 역행렬 존재성 무슨 관계냐 이거지. 또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이것의 행렬 A와 행렬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를 하면은 AB는 역행렬이 존재하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성질이 바로 요 놈이다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증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행렬 AB를 먼저 계산합니다. 행렬 AB를 계산을 먼저 한번 해보자. AB란 자 A, B, C, D 곱하기 P, Q, R, S가 됩니다. 그러면 행렬을 딱 곱해주시면 AP 플러스 BR 그 다음 AQ 플러스 BS 그 다음 CP 플러스 DR 여기는 CQ 플러스 DS 이렇게 나오죠. 이것의 행렬식은요. 곱하고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나와 있는 디터미넌트 AB의 요 값은요. 자, 두 개 곱하겠습니다. AP 플러스 BR 이거 곱하기 가로 열고 CQ 플러스 DS 이거 빼기 AQ 플러스 BS 그 다음 CP 플러스 DR이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시면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거될 거 다 소거되고 쉽게 공통인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전개시켜주면 ACPQ 플러스 ADPS 더하기 BCRQ 더하기 BDRS 그 다음에 이거 빼기 뒤에 있는 거 요렇게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ACPQ 이거 더하기 요렇게 해주시면 ADQR 그 다음 요렇게 하면 BCPS 더하기 BDRS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딱 써주고 나서 자, 지워질 놈 찾아보십시오. 지워질 놈. 요것과 요거 지워지죠? 그 다음 또 BDRS, BDRS 없어지죠? 그쵸? 그 다음 남는 게 있는데 공통인자가 자, 여기 AD 보이십니까? 여기 AD 보이시죠? 공통인자 생기죠? 그 다음 여기 BC도 있고 여기 BC도 있습니다. 공통인자를 딱 묶어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AD를 묶어주시면 PS 이거 마이너스 QR 그 다음 BC를 묶어주시면 그 다음 QR 이거 빼기 PS가 돼버리죠. 그럼 가로를 딱 보시면요. 네, 부호만 반대입니다. 이때 PS 마이너스 QR을 묶어주시면 AD 마이너스 BC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PS 마이너스 QR이 뭐야? 행렬 B의 행렬식이 되는 거죠. 디터미넌트 바로 B가 되시고요. 요 놈은요. 요 놈은 바로 디터미넌트 A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요. EBS에도 나와 있다 이거. EBS 상위 1% 교재에도 이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논술에도 보시면 이런 성질 항상 간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수능 볼 때 애초에 이 정도까지 공부를 딱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유도를 딱 했습니다. 지금 유도하시면요. 유도하시고 요거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싹 지울게요. 자, 여기로부터 어떤 성질이 또 파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질이 파생이 되냐면 자, 다음 두 번째. 이런 성질이 가능하다. 행렬이 3개면 어떻게 되느냐? 행렬 3개짜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A, B를 하나를 묶어. 요거 1개, 그 다음 C 2개. 라고 생각이 되죠. 또는 B, C를 하나를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디터미넌트 A 곱하기 B, AB 곱하기 C 이렇게 딱 나눠. 그러면 요 놈은 첫 번째 성질에 의하여 디터미넌트 AB 이거 곱하기 디터미넌트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 2개짜리를 또 분리를 시켜주시면 디터미넌트 A 이거 곱하기 디터미넌트 B 곱하기 디터미넌트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개짜리가 쫙 똑같이 분리가 되니까 행렬이 4개, 5개, 6개, 7개 쫙 많이 곱해졌다 하더라도 싸그리다 이렇게 다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에서부터 또 파생되는 성질이 또 나온다 이거야. 줄줄이 사탕처럼. 세 번째. 여러분, 바로 요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행렬이 되면 이렇게 되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짠. 행렬이 n개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 A, B, C의 행렬이 또 같아버리면 여기 3승, 또 여기 3승이 되겠죠. n승이면 n승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추론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잘 봐. 2번, 3번, 4번은요. 1번의 이 성질, 첫 번째 이 성질부터 다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얘들아. 형광스펜을 딱 들고 여기다가 색칠을 딱 해도 여기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색칠 딱 해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케이,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요 K라는 것 자체가 실수가 됩니다. 행렬 아닙니다. 그러면 K 곱하기 A의 요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K 곱하기 행렬 A는 이렇게 됩니다. KA, KB, KC, KD 이렇게 곱했죠. 곱한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바로 디터미넌트 K 곱하기 A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면 K의 제곱이 생겨버리죠. K의 제곱 AD 이거 빼기 K의 제곱 BC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제곱 묶고 AD-BC 나오고 그러면 K제곱 곱하기 가로에 있는 요놈의 값이 바로 디터미넌트 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보십시오. 아하! 실수가 곱해져 있으면 실수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제곱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기할 건 없고요. 요 행렬 생각하면 당연히 클로스에서 곱하니까 제곱 나오겠죠. 상식입니다, 상식. 이렇게 5가지 행렬식의 성질을 딱 적용시킨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실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는지 우리가 그 활용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파악해보자. 첫 번째. AB가 영행렬 2면 이게 조건이죠. AB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AB가 영행렬이면 자 보십시오. 이게 두 개가 같은 행렬이면 행렬 AB의 행렬식과 영행렬의 행렬식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디터미넌트 AB. 이것은 자, 아까 방금 했던 그 성질에 의하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됩니다. 요 값이 영행렬의 행렬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곱했더니만 0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 되겠죠. 자, 디터미넌트 A 이것이 0이거나 또는 디터미넌트 B가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식 A의 행렬식이 0이 된다면 A 인버스는요. 이거는 부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부존재하거나 또는 B의 역행렬이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을 갖지 않겠죠. 물론 두 개 다 역행렬을 안 가질 수도 있죠. 됐죠? 이렇게 행렬식으로 하면 명쾌하잖아. 이게 만약에 행렬식이 아니었었으면요. 이렇게 우기게 된다니까? 우기게 돼요. AB가 영행렬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을 갖지 않잖아? 라고 그냥 우기고 넘어간단 말이야. 아이 골 때려. 찜찜하다 이거야. 상위 클래스 학생들은요. 이렇게 딱 수식으로 깔끔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제일 간편하다 이거야. 간명하다. 여러분 이 명제의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 잘 봐. AB 중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0이거나 또는 디터미넌트 B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AB의 역행렬은 그때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존재성 한번 참거짓 판단 한번 해보세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디터미넌트 요 A의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A의 역행렬이 어떻게 될까? 자, 디터미넌트 A의 전체 제곱이라는 요 값은요. 자, 디터미넌트 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체 제곱이 되는데 조건에서 이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0이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0이 아니니까 A 제곱의 역행렬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제곱?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제곱 요것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디터미넌트 A 이것의 전체 제곱은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니니까 당연히 디터미넌트 A도 이것도 0이 아니겠죠. 그렇죠? 0이 아니니까 A 역행렬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네 번째 지문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번째. 삼승의 영행렬이랍니다. 그러면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자, 삼승의 영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 A의 삼승. A의 삼승의 행렬식과 영행렬의 행렬식은 같다 이거지. 근데 요 녀석은 행렬식의 성질에 의하여 디터미넌트 A의 전체 삼승이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값은요. 이게 바로 0이 되죠. A니까 따라서 A의 역행렬은 바로 없다라는 겁니다. 갖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명제는 요거 참이 명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요걸 잘 파악해둬야 돼.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여러분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 똑같이 3승의 영행렬이면 1승과 2승이 영행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어떻게 판단하느냐? 조금 어렵다 얘들아. 잘 봐라. 메모해 두시고요. 3승의 영행렬입니다. 그러면 3승의 영행렬이면은 따라서 디터미넌트 A의 3승 요 값은 디터미넌트 A의 전체의 3승과 똑같고 이게 바로 0이란 얘기지. 그럼 따라서 디터미넌트 A
이것이 바로 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행렬식 말고 이것과 더불어서 한편 어떤 거냐면 켈리 해밀턴 정리. 무슨 정리라고요?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요. 자, 이렇게 씁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다른 행렬 이퀄 제로. 이게 바로 켈리 해밀턴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 다른 행렬 요 개수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리 행렬식의 정의와 켈리 해밀턴 정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 이 개수가 바로 딱 행렬식이야. 근데 이게 얼마다?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0이니까 a의 제곱은요. 넘겨주시면 a 플러스 d 곱하기 a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a 3승은 어떻습니까? a 3승은요. 양변에 a를 딱 곱해버리면요. a 플러스 d 곱하기 전체 a 제곱이죠. 한 번 더 쓰자. a 제곱은 이거라 그랬어.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d의 전체 제곱은 제곱에다가 1승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지. 제곱은 이렇게 나오고 3승은 2승 1승이야. 4승은 어떨까요? 5승은요. 쭉 가시면 똑같이 a의 n승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d의 전체 n-1승 곱하기 a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거 딱 박스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런데 자 문제에서는 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n이 3이라 이거야. 3승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a의 3승이라는 것은 a 플러스 d의 전체 제곱 곱하기 a의 1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행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이게 영행렬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여기는 요 개수 a 플러스 d라는 그 개수가 0이거나 또는 행렬 a가 영행렬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a 플러스 d가 0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행렬 a가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판단을 보자. 자, a 플러스 d가 0입니다. a 플러스 d가 0이면 자 여기 개수를 봐라. a 제곱에서 요 개수가 얼마라고? 0이란 이거야. 그러면 a 제곱은요. 0 나오죠. 맞죠? a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a가 영행렬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a 제곱은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보세요. 3승의 영행렬이면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제곱은 항상 0승이 나옵니다. 제곱은 항상 0승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a 1승은 어떻습니까? a 1승은 이런 경우는 a 1승은 0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a 1승은 반드시 0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이때는 a 1승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지만 이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알겠니? 자, 따라서 자 여기 보자. 두 번째 명제는 어떻습니까? 제곱은 항상 0인 거 이거 맞다 이거지. 이건 맞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지. 근데 발레가 존재할 텐데 발레가 어떤 경우가 발레가 존재할까요? 이런 경우가 발레가 존재하겠죠. A는 영행렬이 아니지만 A 플러스 T가 0인 경우 A 플러스 T가 0인 그런 경우에 발레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럼 다음에 오케이. 실전적인 문제,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1번. 자, 1번의 문제 언제 출제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2007년에 보니까 이 기출문제 딱 보시면 행렬식이 완전히 정면적으로 그냥 다뤄주고 있습니다. (2차) 정사각형을 x에 대하여 dx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디터미넌트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이거 자체가 디터미넌트 x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라고 하자. 2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하여 오케이. 제곱의 행렬식은 d 곱하기 5a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p의 합을 계산하시오. 근데 이따 생각해봐. 행렬식의 성질 제가 처음에 한 5개의 성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없어도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을 우리가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덤비는 놈을 당연히 재간이 있냐? 알고 덤비는 놈보다 더 빨리 풀 수는 없어요. 딱 보자. 이렇게 나오는 애랑 문제 찬찬히 읽어가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해하고 푸는 거랑 같겠냐 이거야. 다릅니다. 알고 덤비는 당연히 재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가 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론은 철저하게 학습을 해두는 게 맞고 그 이론 자체가 교과서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익힌책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지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한번 띄워보자. 이 식은 이렇게 되죠. 자, 디터미넌트 A의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어떻게 나오더라 했습니까? 제곱한다 그랬죠. 왜 제곱인지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DA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DA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나오느냐. DA가 행렬식에서 1 곱하기 P 이렇게 나오죠. 그냥 P가 되는군요. 그렇죠. D에는 그냥 P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P의 전체 제곱은 5, 25, P 이렇게 나와버리죠. 따라서 P로 묶겠습니다. P 빼기 25 이퀄 제로가 되니까 그럼 P는요 0이 되거나 또는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세 합은요 그냥 25가 되겠죠. 정답 25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의 문제는 행렬식의 성질에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디귿 지문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디귿 지문 때. 한번 볼게. 2차 정사각형렬 ABP가 AP는 이렇게 나왔네. BP는 이렇게 나네요. 형태가 조금 좀 유사하죠. AP, BP. 그 다음 P 곱하기 행렬, P 곱하기 행렬.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때 P가 역행렬을 가질 때 여기다 밑줄 딱 걸어야지. P가 역행렬을 갖는다라는 것은 디터미넌트 P라는 이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입니다. 이때 기억지문 AC와 BD 같으면 AB는 같냐? A, C, B, D 같으면 AB는 같습니까? 이게 같으면 우변 다 같아져 버리죠. 우변이 같은 식이니까 AP하고 BP 같아 버리죠. 그러면 양쪽 오른쪽에다가 인벌스 곱하면 당연히 같습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은요 니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B와 B의 교환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서 A를 계산하고 저기서 B를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행렬 A는요 역행렬 존재한다 했으니까 양쪽 양변의 오른쪽에다가 P를 곱하시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A 0 0 B 곱하기 P의 인버스 행렬 A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두 번째 식에서 양변 오른쪽에다 행렬 P의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행렬 B는 C0 0D 이거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행렬 AB를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 행렬 BA를 각각 계산을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P 곱하기 A0 0B가 되고 그 다음에 C0 0D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인버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행렬에서는 요거 앞에 거부터 먼저 곱해야 되지만 중간 거 먼저 상관없죠. 그렇죠?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자,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AC 여기는 0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는 BD 이거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A를 계산해 볼게요. P 곱하기 C0 0D 그 다음에 이번에는 A0 0B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결합법칙이니까 중간에 거 먼저 한번 해보자. 그냥 중간에 거 딱 해보시면 AC 0 0 그 다음에 BD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딱 됩니다. 자 두 개를 딱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렬과 이 행렬은 동일한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 성립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니은 지문 말고 디귿 지문이 중요하다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자 보세요. A-B가 역행렬을 가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면이면 뭐냐? 디터미넌트 A-B란 요 값이요 0이 아니란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것 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B란 그 형태가 지금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잘 봐. 좌변에 AP가 있잖아. 우변에 BP가 있죠.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딱 빼내면 A-B라는 인자가 보이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귿 지문에서 이렇게 쓴다. 자, P를 오른쪽 딱 묶어내면 A-B 곱하기 P는 자, 또 우변 각각의 우변에서 P를 또 묶어내겠습니다. P를 싹 묶어내시면 가로 열고 A-C 0, 0, B-D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양변이 같은 식이 되니까 양변이 같은 행렬이 되니까 그 행렬식도 같겠죠. 행렬식도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이 행렬과 이 행렬 두 개 곱해져 있으니 각각 분리시키면 A-B 곱하기 디터미넌트 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변 어떻습니까? 이것의 행렬식과 이것의 행렬식을 각각 분리시키면 디터미넌트 P 이거 곱하기 이것 행렬식이 얼마니? A-C 곱하기 B-D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조건에 뭐라 나와 있냐? 조건에서 이것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0이 아니야. 이것도 0이 아니죠. 그리고 또 디귿 지문에서 이것도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좌변 어때? 좌변은 다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좌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변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게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건 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이 아니니까 따라서 결론 A와 C는 다르고 and B와 D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디터미넌트 하니까 되게 아주 명확하잖아. 이 디터미넌트 아니면요 우기게 된다니까. 그렇잖아 막 이러고 우기게 돼. 골 때린다 이거. 골 때린다. 알겠냐? 명확하게 수시로 깔끔하게 두십시오. 자 이렇게 됐고 뒤로 넘겨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자. 자 4번 가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이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요. 2차 정사각행렬 AB가 오케이 이것과 이것을 만족시킨다. 자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죠. 일단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자 사실 기억 지문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지문인데 역행렬을 모두 같네요 이거지. 이거 딱 보면 바로 나오잖아. 그냥 보면 바로 나온다. 왜냐면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디터미넌트 AB 이것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은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얼마다? 이거 1이잖아. 그럼 따라서 디터미넌트 AB란 요 값은요. 제곱해서 1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맞죠? 둘 중 하나다 이거야. 그런데 디터미넌트 A라는 녀석은요. 그것은 각각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거야.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되고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녀석은 다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니까 모두 역행렬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억 지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역행렬 존재성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근데 니은과 디귿은 조금 관련 없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다음 제3강에서는 말이지 행렬의 기니드 문제, 행렬의 거듭 제곱과 디터미넌트 역행렬 존재성 판단 이걸 두 개를 짬뽕시키고 더 나머지 어려운 것들 끌어다 모아서 행렬의 기니드 문제를 정리할 텐데 맛배기를 한번 보자 이거지. 니은과 디귿을 어떻게 과연 해결을 하는지 그 푸는 구조를 잘 봐야 돼. 알겠냐? 푸는 구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거지. 자, 니은 BAB 밥 BAB가 마이너스 A 제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BAB에 딱 동그라미 쳐놔봐. 조건 어딘가에 BAB가 있니? BAB가 어디냐? 여기 BAB가 있어. 여기 있냐? 여기 있다 이거야. AB의 제곱이니까 자 니은 지문에서 AB의 전체 제곱은 자 AB 이거 곱하기 AB가 됩니다. 이것이 단위 행렬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 중간 여기에 딱 BAB가 있다 이거야. 알겠냐? 첫 번째 니은 지문과 문제 조건의 공통 인자를 찾아라. 그러면 이 BAB는 요게 A가 있으니까 역행렬이 바로 기억 지문에 있다 이거야. 기억 지문에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BAB는 무엇이다?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A의 인버스. 두 번째 포인트.
니은을 해결함에 있어서 기억의 결과를 이용하라. 오케이. 그러면 A 인버스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A 인버스가 마이너스 A 제곱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나머지 조건을 이용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 A 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제곱은 A-2라고 나와 있죠. 양변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 보십시오. 곱해 보시면 A는 단위 행렬 빼기 A 인버스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A 인버스란 이걸 넘기니까 E-A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E-A요? E-A? A- 어때? 부호만 반대죠.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BAB라는 녀석은 이것은 짠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 오케이.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떻게 풀었냐, 선생님이? 니은 지문과 조건의 공통인자를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니은 지문을 해결함에 있어서 기억의 결과를 이용하라. 그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디귿도 한번 우리가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지문이 됩니다. B제곱 AB 제곱 이거 어떻게 이용하냐? 자 봐. 이 형태는 지금 방금 니은을 우리가 공부하셨는데 니은 지문의 공통 유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B제곱 A B제곱 이 녀석은 B 2번이고 그 다음 A 1번 B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BAB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BAB가 들어갔는데 그 BAB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우리가 방금 했었습니다.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버리면 B 곱하기 A제곱 B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포인트 디귿 지문을 해결함에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니은 지문의 결과를 이용하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지금의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여기 A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지. A제곱은 조건에서요 A-1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B 곱하기 A 빼기 2 곱하기 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다 정리해 볼게.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면요 마이너스 BAB가 되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요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또 BAB니까 그게 바로 요놈이니까 이것은 A제곱이 됩니다. 또다시 앞에 나와 있는 니은의 결과를 이용했죠. 오케이. 그랬더니만 디귿은 맞는 지문 되는 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행렬의 길이의 문제는 항상 특징적인 게 뭐냐면 두 개 식을 연립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니은 해결할 때 앞에 있는 지문들을 항상 이용한다는 거. 이런 푸는 구조를 항상 연습해 두시고 숙지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역행렬의 존재성 판단에 관해서 행렬식의 성질 그 주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행렬의 길이 관련된 문제 좀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군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